거죠. 그 사실 뭐 트럼프 뭐 이제 국제 뉴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저희 국내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후에 트럼프하고 남북 관계 또는 이제 북미 관계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피고인 신분이고 그래서 이미 이제 파면 결정이 되면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좀 뭐 미래에 정부를 좀 준비하고 있는 진영에 좀 팁을 주신다면 예, 트럼프를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일단은 북미 관계를 위해서 취임하기 전부터 일단은 한반도 전문가들 다 포진했어요. 내각을 임명한 게 알렉스 왕을 트럼프 1기부터 일했던 실무자로서 지금 준비를 임명을 시켰고 차관보로 그리고 리차드 그레넬이라는 분을 또 북한 특권 대사로서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분이 임명한 분들이 있어요. 영입한 분들. 대표적인 건 부통령 제이드 벤스 그리고 이번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마이크 월츠 안보보좌관 이 사람들이 애초에는 사실 약간 네오콘적인 입장이 있었을 수 있었어요.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북한을 바라보는 눈들은 굉장히 하드라이너가 많았어요. 강경했어요. 그런데 임명된 이후에 이분들이 쏟아내는 그러니까 영입 인사들은 아예 영입 과정서부터 북한하고 협상한다고 해야 됐고 네오콘적인 그리고 군사복합체의 이익을 깨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영입 인사고요. 그게 제이드 벤스,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보국장으로 국가정보국장 임명된 털시 가바드 같은 사람들은 아주 워싱턴의 네오콘에 대한 비판적이었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바로 트럼프가 임명하는 게 실무자들을 바로 임명해 버려요. 그리고 벌써 임기 1월 20일 날 취임식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하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그 일본 이시바? 예, 이시바 시게루인가요? 그 총리하고 만났을 때도 북한 김정은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일본한테도 좋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나중에 일본 수상이 그 비핵화를 합의하고 뭐 이렇게 넘어갔지만 사실 트럼프 워딩을 다 보시면 트럼프는 거기보다는 북한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강하고 지금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파악하면 2년 내가 아니라 왜 2년이 중요하냐면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 거기에 대부분 그 정권 심판의 이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 집권당이 대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2년 안에 뭔가를 추진해야 한다는데 지금 한반도 문제는 3, 4월 안에도 뭔가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올해? 예, 3, 4월 안에 발표가 나올 것 같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요? 연결되는 게 우크라이나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우크라이나하고요? 어떻게? 왜냐 지금 지금 관세 때리면서 우크라이나 협상 바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이제 여러 그 방송에서 보도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북한군이 러시아의 커스크 지역 거기에 이 프론트 라인 전선에서 없어졌다. 그래서 완전히 그 전선에서 밖에서 대기 중이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북 특사들 그 팀들을 움직이면서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패키지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북한 이슈는 그냥 핵 이슈, 비핵화의 이슈, 또 고도화된 미사일의 이슈였는데 그래서 너무 제재 이게 좀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너무 밀어붙이니까 러시아하고 사실 함께 붙어서 그렇죠. 재래식포탄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거 핵과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라 재래식포탄. 더군다나 군대까지 파견하는 미국과 서방의 이익과 국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북한군 철수와 함께 같이 이뤄내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들, 패키지론이라고. 그러면 올 3, 4월 안에 발표될 내용이 일종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뭐 그렇죠. 과 함께 뭐 이를테면 핵동결 포함한 뭐 그렇게까지는 1차적으로는 못 가더라도요. 그거는 어떤 결론을 3, 4월 그러니까 안에 어떤 적어도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저도 이거 뭐 제 추측입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정전을 하고 예. 종전을 하는 거예요. 정전? 정전 내지 종전을 하겠죠. 예. 그 현재 한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한 20% 정도 네. 그 동부 지역 도네스크하고 네. 뭐 돈바스 돈바스 지역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전하면서 이제 거기에 파견되는 외국군은 철수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군도 철수 근데 이제 대상이고. 문제는 하나는 북한이 지금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러시아나 예. 북한이 공식적으로. 네. 어쨌든 그러면 거기에서 전쟁을 중지한다. 라는 거를 이끌어내면서 네. 바로 북측하고도 3, 4월 안에 회담을 시작하지 않겠나. 아, 그 북미 시점에 회담을 시작한다. 네네. 아. 그걸 이어서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고 예. 거기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 가지 네네. 조건은. 예. 그렇지만 정전과 종전을 먼저 해놓고 네. 여러 가지 이 장기적인 그 평화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해나가는 게 시작될 테고 동시적으로 네. 북미 간의 협의가 시작되지 않겠나는 것이 지금 모든 발언들과 일기 때하고는 틀리게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네. 그럼 일기 때는 왜 못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참고로 일기 때는요 트럼프의 마인드, 트럼프의 철학과 본인 생각만 있었지 참모들이 내각도 심지어 국가안보 보좌관도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존 볼튼. 예. 그 존 사람들이 볼튼이 다 깼다는 발목을 얘기가 있죠. 잡았어요. 예. 뭐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모든 분들이 누구죠? 릴린가요? 그 합참의장도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에 네. 있는 예. 워싱턴 폴리티컬 이스태블리시먼트가 그걸 막을 수 있었다. 예. 예. 한쪽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트럼프를 잘 컨트롤했다고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철학이 그게 아닌데 못했던 거고 또 공화당도 트럼프 해당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기를 지나고 지난 4년간 이 공화당이 트럼프 당으로 바뀌고 네. 지금은 이 강요들 임명하고 캠페인 때 영입한 인사들이 초기 때 뭐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폴 매나포르트라든가 이러한 뭐 선거 전략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자기 모아서 자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짜여진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그 북미 관계를 풀겠다, 북미 수교 네. 하겠다. 한반도 문제를 좀 풀어서 내가 예. 노벨 평화상 받아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확고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마 네. 전에 또 박선원 의원도 네, 얘기했지만 뭐 추천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실 저희 KPEC 저희 예. 미국민주참여 포럼에서는 예. 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미의 한반도 평화 법안을 예. 추진하고 지지한 사람을 의회도 같이 받아라.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예. 미 대통령.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주길 원했는데 그분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에너지와 활력이 떨어져서 하고는 싶었을 거예요. 네. 북측하고 회담을. 그런데 국내 이슈에 너무 파묻히다 보니까 그 노령에 에너지가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게 셔먼 의원의 이야기예요. 저희가 네. 참 컴플레인하고 예. 불만을 얘기했을 때 그 브래드 셔먼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민주당에 불만 많다. 네. 바이든 대통령한테 불만 많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많이 후원도 하고 예. 정말 민주당에 미국 민주당에 예, 바이든 대통령께 예. 같이 제가 저기 뭐죠 그 뭐죠 줌으로 들어가서 바이든 대통령 얼굴 보면서 이렇게 회의하셨어요? 후원도 하시고 했는데 예. 초창기에 하나도 뭐라 했냐 아무것도 못 하시지 않았냐 예. 그랬더니 셔먼 의원님 말씀이 예. 의지는 있었을 텐데 뜻은 있었지만 국내 상황이 그 정도의 에너지를 받쳐줄 수 있는 노령으로서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로 그때 교체가 됐다. 그래서 그렇죠. 해리스는 좀 틀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번 대선 때 민주당이나 공화당 공이 예. 실현 불가능한 CVID, 예. 그 핵폐기와 관련된 Complete 예. Verifiable Irreversible 예. Denuclearizations이라는 게 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공약에.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지금까지도 계속 북한 핵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기와 2기는 전혀 틀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그 이 노벨 평화상 얘기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그 뭐 몇몇 분들이 한 게 아니 그 정도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베 총리가 자기 노벨상 평화 받게 해준다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런 자랑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욕심이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아부 정치를 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북미 관계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 때 하노이 노딜부터 다시 좀 출발을 해야 되고 네. 전반적으로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뭐 중동이나 뭐 유럽이나 모르겠지만 아시아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트럼프 의지는 강력해서 네. 미국의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에게는
트럼프가 위기이자 기회다. 뭐 이런 얘기도 정가에서는 많이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네. 미국의 이제 저도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예. 법치주의, 민주주의 또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네. 사실 미국 기준으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한인들을 보면은 되게 민주당의 정책들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서 이민자들, 네. 소수자들을 많이 보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민주 진보에 있는 미국에 계신 분들도 트럼프를 찍은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트럼프를 의심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분들은 이분이 사실 민주주의도 파괴한 부분에 많이 관여돼 있고 네.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단점 때문에 지지를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코리안 아메리칸도 표가 갔어요.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트럼프 쪽으로. 예. 그거는 한반도 평화를 뚫어낼 수 있다는 그런 바람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앵커님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트럼프가 만약에 네. 가자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잘 끝내서 거기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버리면 네. 이거 나 끝났다 이제 한반도 문제는 이제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안 되게 이거를 견인하고 지키고 푸시하고 정말 이러는 것도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네. 한인들의 몫이고 유권자로서 후원자로서의 몫이고 또 한국 국민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기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킬 때 예. 지금처럼 광화문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86%의 코리안들이 한국인들이 적극 지지하고 흥분해서 다 같이 환영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까지 너무 잘 됐는데 그렇죠. 그게 하노이 하노이에서. 노딜로 모든 것이 깨지면서 예. 그 이 김정은 위원장 거기에서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리고 60시간 동안이나 기차 그 타고 기차를 타고 왔네, 하노이까지 도착해서 네. 희망을 갖고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 캠페인 내내 네, 변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도 취임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커미트먼트 약속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살려나가야 된다. 이건 근데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네. 경제는 남북미 문제 뚫리면요. 예. 세계 5위권, 3위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사실은 뭐 누구죠?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소로스. 예. 아니 소로스 말고 예. 그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예. 등등의 사실은 남북 관계가 풀리면 경제 문제는 뭐 일자리 그렇습니다. 문제 예. 뭐 그리고 특히 우리가 광물 이런 거 굉장히 취약한데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 있는 광물들 뭐 이런 거 협약하고 뭐 너무 할 게 많죠.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이제 남쪽을 완전히 적대국으로 딱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과정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차라리 외교적 관계로 수립하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건데요. 네. 그 트럼프 시대의 북미 연락소 설치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북한이 받을까요? 김정은 그거는 북한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제이드 벤스로 가고 네. 또 이 트럼프와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도 네. 지금 47대까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미국은 어쨌든 민주당, 공화당, 공이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 자체를 네. 큰 컨세션, 양보요. 뭐 이렇게 굴복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대화 네. 자체도 힘들었던 거예요. 물론 본인들의 체제 보장 또 저기 국익을 위해서 내세울 건 내세우겠지만 네. 저도 믿기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를 추진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전에 모든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양국의 외교는 정상화돼야 된다. 사실 91년에 남북이 그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네.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고립된 나라로 생각을 하지만 네. 우리는 뭐 전자 많은 나라들하고 외교관계 맺었지만 북한도 140여 개국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요. 네. 영국하고도 맺고 있고 캐나다하고도 맺고 있고 네. 근데 맺지 못한 나라가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국이 있죠. 두 나라가. 그게 이제 사실 미국이고 일본이고 사실 프랑스 정도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도 엄연히 유엔을 가입한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도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해 안에도 진행될 수 있지 않나. 그게 뭐 3, 4월에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